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건이 많겠고요. 그 조건에 맞게 또 때로는 반복 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필요한 게 이 조건문과 반복문인데요. 먼저 if문이 있고요. if는 조건을 검사해서 실행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문입니다. if하고 괄호 안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조건이 true이면 명령어들을 실행하고요. 조건이 false면 실행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true일 때랑 false일 때랑 구별해서 실행하고 싶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고 싶으면요, if하고 else문을 같이 쓰면 됩니다. true일 때는 이 부분, false일 때는 else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또 조건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if문을 더 많이 만들어서 if true면 실행되고 false면 else로 가잖아요. 그때 if문을 또 한 번 겁니다. 두 번째 조건 만족하면 실행하고 나가고, 또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을 또 검사해서 맞으면 실행하고 나가고, 아니면 또 else에는 최종적으로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1번, 2번, 3번 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그 나머지 경우는 4번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고요. 중첩된 if문도 가능합니다. 그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조건을 만족했을 때 또 한 번 검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로그인 같은 거 할 때요, 아이디는 맞았어요. 아이디가 맞았으면 또 패스워드를 검사해야겠죠. 패스워드를 검사해서 아이디는 맞았는데 패스워드는 틀렸습니다. 또 둘 다 맞으면 통과시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예 아이디도 안 맞다 그러면 뭐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라는 문장이 또 있어요. 이 스위치 문장은 그 사용 빈도로 봤을 땐 if문보다는 좀 덜 사용되는데요. 일단 조건부터가 조금 다른 게, 조건에는 정수식과 자바 1.7부터는 스트링도 가능하게 바뀌었는데요. 이 조건에 방금 위에 그 if문은 모든 조건을 다 쓸 수가 있었는데요. 스위치문은 정수식 또는 스트링만 가능합니다. 그 모양도 좀 약간 특이하고요. 보시면 스위치 되어 있고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에 맞는 미리 준비된 케이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문장을 실행하고 끝내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꼭 걸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안 걸면 계속 진행을 한다는 또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디폴트라는 케이스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실습을 할 텐데, ch04라는 패키지를 먼저 만들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속 지금 코드가 쌓이잖아요. 너무 한 패키지에 계속 작성하면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요. 패키지를 계속 만들겠습니다. ch04 패키지 만들었고요. 거기에 if라는 클래스를 작성할게요. 클래스 이름에 예약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클래스 이름에 그냥 if를 소문자로 썼어요. 이거는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바에서 쓰기로 예약한 명령어이기 때문에 못 쓴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A의 5가 들어가 있고요. A%E 하면 A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죠. A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제로면 짝수겠죠. 짝수라고 추적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A 값이 짝수일 때는 답이 잘 나와요. A가 짝수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A 값이 홀수면 아예 실행도 안 되고 끝나버리죠. 심심하니까 뒤에다가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버리고 여기는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if문이 그렇습니다. 이 괄호 안에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이 true면 실행을 하고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if문입니다. 그러면 참일 때랑 거짓일 때랑 또 다르게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else절을 적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 if 여기는 이제 true일 때, 조건식이 true일 때 실행이 되는 코드고요. else절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면 A가 오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else절로 떨어져서 홀수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숫자를 좀 바꿔가시면서 보시면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점수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국어, 영어, 수학 총점 평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평균 점수에 따라서 뭐 이제 수미한가? 학점 A, B, C, D, F 이런 거를 부여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지금 하나가 아니죠. 90점 이상은 A, 80점 되는 B, 70점 되는 C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if else문을 사용을 해서 등급을 매기자는 거죠. 다양한 조건. 그렇게 해서 출력하는 코드까지 해보겠습니다. if else라고 하겠고요. 이게 라인이 좀 길면은 중간에 끊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영어 점수 있고 총점 내고 평균이 있는데요. 얘를 등급을 계산하고 싶어서요. 90점 이상이면 A 등급, 또 90점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번 검사해서 80점 이상이면 B 등급. 근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은 B 등급이거든요. 처음에 여기 아니었으니까 B등급 여기 들어와서 B등급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검사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B등급이 부여가 되면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끝나요. 자, 근데요, 점수가 좀 낮아요. F학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검사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검사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검사했는데 아니에요? 여기 검사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가 돼요. 이렇게 검사를 다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한 번에 끝나지만 운이 안 좋으면 여러 번 검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돌려보면 지금 F학점이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f문을 사용하면 if else를 써서 A부터 F까지를 만들어 봤어요. 95점에서 100점까지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수학 같으면은 뭐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할 때 95가 되겠죠. 수학에서는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표현이 안 되고요. 식을 두 번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vg 값이 95보다 크거나 같고 and 그리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플러스가 되겠고요. 또 조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읽기가 좀 어려우시면 바꿔도
그 변수랑 숫자를 바꿔도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95점 이상이고 100점 이하면 A 플러스. 그러면 90 이상이고 95보다 작으면 A0.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B, C, D도 이런 식으로 등급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구간을 좀 더 나눠서 A 플러스 95에서 100은 A 플러스, 90에서 94까지는 A0, 85에서 90은 B 플러스, 80에서 85는 B0. 네, 이렇게 C 플러스 C0, D 플러스 D0, F는 똑같고요. 네, 이렇게 구간을 많이 나눠놨습니다. 그럼 점수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러니까 if문이 지금 긴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다른 거는, 만약에 여기를 else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else가 없다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는 뭐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else를 안 쓰고 그냥 if를 여러 번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 이거 검사하고 해당이 되는데도 불필요하게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99점이에요. 99점이면 여기 이제 걸려서 확정이 됐잖아요. A 플러스로. 근데 또 검사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점수가 나왔는데, 등급이 나왔는데 또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if문이 여러 개 있으면 개별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else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 if 문장이 말하자면 크게 하나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else if로 묶게 되면은 이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더 이상 검사하지 않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네, 보니까 지금 점수가 너무 낮아서 F가 됐고요. 점수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네, 지금 A 플러스로 나오고 좀 A0로 나오게 해볼게요. 네, A0로 나오고 이제 좀 더 세분화된 등급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작성했던 이 if else 문장은 참 아주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때 미리 우리가 그 준비된 그 여러 이제 케이스들을 만들어 놓고 분류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다 웬만하게 다 걸리게 되는데, 근데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F 학점이에요. F 학점이면 A 플러스도 검사하고 A0도 검사하고 B 플러스도 검사하고 B0도 검사하고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와서 F가 판정이 돼요. 한 번에 판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A 플러스면은 한 번 검사하고 나가요. 문제 없는데. 자, C 플러스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밑에 내려가서는 안 됐겠죠. 그러면 실행 속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 스위치라는 문장을 써서 우리가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네, 스위치 문장을 써서요. 근데 이 스위치 식의 이 괄호 안에는 모든 식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수 형태 또는 스트링 형태만 가능해요. 그리고 스트링 형태도 자바 1.7부터 가능하게 됐고요. 그 전에는 아예 정수만 됐었어요. 아직은 이제 호환성을 생각하면 정수만 쓰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10으로 나눠서 이게 더블이기 때문에 정수로 또 바꿔줘야 돼요. 실수로 하면 너무 케이스가 많이 생겨요. 뭐 9.1, 9.2, 9.3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정수로 바꾸고 그 해당되는 케이스에 맞게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찍지 않으면 계속 아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 100을 10으로 나눠서 10이 됐죠. 그러면 10에 걸렸는데 아무 코드가 없으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A로 할당이 되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코드인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이게 총점이고 평균 점수고요. 등급을 계산하는데요. 이번에 아까처럼 세분화해서 하지 않고 등급을 계산합니다. 자, 스위치 쓰고요. 예, 이 평균 점수를 10으로 나눠요. 자, 그런데 이 평균 점수가요 더블형입니다. 더블형이니까 이게 이 스위치문 괄호 안에는 정수형밖에 쓸 수가 없어요. 또는 스트링. 예, 근데 정수형으로 이게 지금 더블형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냐면 너무 이게 소수 이하가 다양하잖아요. 케이스를 적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케이스 9.1, 케이스 9.2, 케이스 9.3 이렇게 일일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수형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 정수형으로 바꾸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케이스 평균 점수를 10으로 나누면 뭐 90점 되면 9, 80점 되면 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적겠다는 거죠. 100점 만점이면 10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적고요. (100점) 만점일 때 10, 90점 대일 때 9, 80점 대일 때 8 이렇게 가는데 나머지는 다 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디폴트라고 적으시면 돼요. 나머지 경우 여기는 콜론입니다. 콜론, 세미콜론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점수를 주겠습니다. 지금은 A만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부여를 하고 눌렸네. 네. 자,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100을 10으로 나누면 몫이 10이죠. 그래서 10으로 케이스 10에 대한 거로 가게 돼요. 그러면 100점이니까 A 학점 주고 지금 A 플러스 A0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못합니다. 이 식으로는 못합니다. A 플러스 A0 하려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if문을 써야 됩니다. 네, A로 주고 브레이크를 하지 않으면, 자, 이 브레이크가 중요한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에요. A 줬죠. 그러면 브레이크가 없으면 계속 밑으로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진행돼 가지고 100점 만점인데 F 학점이 돼요. 제가 한번 100점 만점 만들어 볼게요. 자, 100점 만점이죠? 100점 만점이니까 평균도 100이 될 거고 여기서 10이 떨어져서 여기 가게 되는데 그럼 A가 나와야 되는데요. 실행시켜 볼게요. F. F. 왜냐면 여기 갔다가 브레이크란 말이 없으면 밑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고 브레이크를 만나면 이 문장 전체를 탁 빠져나가 버려요.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 붙이겠는데요. 뭐 옆으로 써도 되고 밑으로 써도 되고요. 밑으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적어도 되고요. 저는 한 줄로 적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그런데 100점 만점이나 뭐 90점 되나 같은 A 학점이죠. 여기서는 이 조건에서는. 그러면 굳이 두 번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 지울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점 만점이면 케이스 10에 딱 떨어져요.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브레이크도 없으니까 밑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걸리게 되고 나가게 되고요. 자, 80점 대예요. 80점 되면 여기로 바로, 자, 이게 앞에 문장하고 차이점이요. 여기는요. 예를 들어 97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검사하고 나가는데 운 안 좋게 F 학점이에요. 그러면 검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한다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는요. F 학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이 54점입니다. 그러면 곧바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한 번에. 모든 케이스가 공평하게 처리가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좋은 거죠. 한 번에 이동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if문보다 좀 더 빠르고 코드가 좀 어때요? 간결하죠.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대신에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여기에 이제 정수 또는 스트링만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스트링도 잘 안 써요. 예, 이 정수만 대부분 쓰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해보니까 A 등급 나왔고요. 점수를 좀 낮춰볼게요. F 학점을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니까 F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 부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할 텐데요.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근속 연수를 입력하세요. 입력을 키보드로 이제 예를 들어 10년 근무했다. 10 하고 엔터 치면은 10이라는 값이 이어 변수에 들어갈 거예요. 근속 연수. 그러면 3년 밑으로 근무했으면 휴가를 3일 주고, 또 이 조건인데요. 1년에서 3년 근무했으면 3일 주고, 4년에서 9년 근무했으면 5일 주고, 10년 이상 근무했으면 10일 주고, 20년 이상이면 20일 주고 싶거든요. 휴가 일수. 그래서 결과가 당신의 근속 연수는 몇 년이고 휴가 일수는 며칠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if 문을 이렇게 써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할로데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키보드 입력받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스캐너 클래스는 기본 패키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포트를 이런 식으로 직접 적으셔도 되고, 이게 좀 어려우면 어렵거든요. 나중에 코드량이 많아지면은 이런 임포트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어디 있는 클래스인지 잘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클립스에서 마우스만 올리면 힌트가 쭉 나와요. java.util에 있는 스캐너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는 단축키가 있다고 그랬죠. Ctrl Shift O, 영문자 O 하면 또 창이 뜨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안내문을 띄워줄게요. 근속 연수 입력하세요 했고요. 그러면 스캐너로 정수로 입력받은 거를 이어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정수로 입력받은 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 입력하면 10이라는 값을 정수로 만들어서 좌변에 저장해 주는 거죠.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속 연수가 3년 이하면 휴가 일수를 3일 주고요. 자, 근데 제가 좀 약간 좀 가독성 떨어지죠. 이게 10 여기서 걸려 3년 1년에서 3년을 여기에 갔는데, 근데 이게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0이 들어가면 근속 0년이에요. 0년인데 3일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프로그램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1에서 3, 1보다 크거나 같고 and 3보다 작거나 같고, 또 여기도 사실 정확하게 틀린 건 아닌데요. 4년 이상 10년 미만, 또 여기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니까 3년이니까 3일, 0년이면 휴가 일수가 왜 20일이 됐죠? 0인데?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휴가 일수가 0이면은 이게 이제 else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실 이중포문도 좀 도움이 되는 게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0을 입력했어요. 0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안내문을 띄워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0을 입력하면 잘못 입력했다고 안내문을 띄워주고요. 0이 아니고 나머지 값을 넣었을 땐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if문 안에 또는 else문 안에 또 다른 if문을 중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중첩 if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로가 들어갔을 때 이제 문제 없죠. 이거 하고 밑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사실 이 두 줄 있죠. 이 두 줄도 여기에 이제 0년이면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사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0년이면 1 이상의 값을 입력하세요. 1년이면 3일, 5년이면 5일, 10년이면 10일, 20년이면 20일.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다양한 조건들에 대한 처리뿐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반복문인데요.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for은 몇 번 소개해드렸죠. while문도 가끔 사용해봤고요. 그 다음에 do while이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용 빈도로 보면 for와 while이 제일 많고요. do while은 가끔씩 사용이 됩니다. 예. 자, for문은 이런 형태로 돼 있죠. for하고 괄호 안에 식이 말하자면 3개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식, 조건을 먼저 시작하는 초기화시키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가 그 조건을 검사해서 맞으면 반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 감소시키고 그래서 조건이 true일 동안 계속 반복 처리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for문이 되겠고요. while문은 지금 괄호가 하나 빠졌습니다.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이 true면 실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건이 이제 이 조건이 더 이상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좀 더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do while이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do로 시작해서 while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한번 실행을 하고 나중에 검사를 하는 거죠. 검사를 나중에 한다는 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최소 한 번은 실행된다는 점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가 이 반복문을 돌리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조건을 잘못 적어서 끝나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예, 그런 문장을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코드를 잘못 짠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로 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while문인데 괄호 안에 조건을 true로 걸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끝나게 빠져나가게 하려면 이런 브레이크란 문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브레이크를 만나면 더 이상 하지 않고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첩된 반복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for문 안에 또 for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while문 안에 for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뭐 for문 안에 while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어 있을 때는 브레이크를 2번 써야 빠져나갑니다. 근데 한 번 써서 빠져나가는 방법을 또 할 거고요. continue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건너뛰는 이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예, 그럼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사용법을 익혀보겠는데요. 먼저 for문을 써봤는데요. 지금 1부터 10까지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시켜봤습니다. 자, 이 반복문이 없다면요. 만약에 그냥 1부터 10까지를 찍어내고 싶으면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1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몇 개만 해봤는데요. 네, 지금 3까지 찍는데 이렇게 많은 반복적인 코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지우겠습니다. 예, for문을 써서 1부터 10까지 한꺼번에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한 거예요. 예, 반복적인 계산을 쉽게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가 이제 100이면 1부터 100까지가 나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NUM 변수의 값이 10이었는데 아까 이제 1부터 10까지 찍어봤고요. 1에서 10까지
합산을 시켜서 합산한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서 이런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게 합계를 저장할 변수고요. 처음에 제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 때마다 i 값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 제로 더하기 1에서 썸의 값이 들어가고 i가 하나 올라가서 다시 또 1 더하기 2에서 3이 되고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행 과정을 자세히 한번 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코드를 써도 좋습니다. i하고 썸을 같이 찍어보는 거죠. 포문 안에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럼 i 값이 1일 때 합계는 1이고 i가 2면 1하고 2를 더해서 3이 되고 또 3하고 3을 더해서 6이 되고 6하고 4 더해서 10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쭉 거쳐서 55가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디테일하게 과정을 보고 싶으면은 이런 코드를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행 과정을 여기는 이제 참고로 했던 거니까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답이 1부터 10까지가 55라고 한 번에 나왔는데요. 네, 15. 1부터 5까지 합계 15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자세하게 과정을 좀 보고 싶으면요. 디버그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좋아요. 예, 디버그 기능을 활용하려면 지금 제가 하는 걸 먼저 잘 보시고요. 먼저 지금 5번 라인 있죠? 여기 라인 5번 번호가 있는데 이 라인 넘버 있는 데서 우클릭을 하고요.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예, 토글이라는 건 선택 해제 선택 해제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왼쪽에 작은 점 하나가 찍히죠. 근데 한 번 또 토글하면 단축키는 오른쪽에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P 한 번 또 누르면 없어져요. 네, 지금 이제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한번 찍어보고요. 찍은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게 그냥 런이잖아요. 그냥 실행하는 거 말고 그 왼쪽에 보면 벌레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디버그라고 돼 있죠. 디버그가 뭐냐면 벌레를 제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벌레가 살아요. 프로그램 논리적인 오류를 잡는 거를 디버그라고 합니다. 예, 그럼 거기서 얘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좀 이상하게 바뀌죠. 일단 이거 허용을 하세요. 허용하고 이런 화면이 뜨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버그용 화면으로 바꿔드릴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스위치 바꿔라는 얘기죠. 누를게요. 그럼 화면이 갑자기 구조가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디버그 작업에 적합한 화면 그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서 5번 라인에 커서가 딱 멈춰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한꺼번에 쫙 실행할 거를 한 줄 한 줄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5번 라인에 멈춰 있습니다. 자, 위에 가보시면 그 화살표가 있는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거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보면 스텝 인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스텝 오버라는 게 있어요. 스텝 인투는 세부적인 코드로 계속 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코드고요. 스텝 오버는 안에까지 잘 들어가진 않고 그냥 그 라인만 딱 끝내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번째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눌러볼게요. 자, 다음 줄 갔죠? 이 5번 라인에 있다가 6번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NUM 변수의 밸류가 뭐로 찍혀 있어요? 이제 5로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단계 갈게요. 한 줄. 자, 한 줄씩 실행하면서 검사해 보는 거예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7번 줄로 가면서 썸이 제로가 또 할당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갈게요. 자, 그럼 지금 이 포문을 검사해서 이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i가 1이었고, 자, 지금 i가 1 찍혔죠. i가 1이고, 예, 여기 NUM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작거나 같다 맞으니까 내려온 거예요. 자, 하나 더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다 갑자기 프로그램이 밑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 버렸죠? 예, 반복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문은 계속 그 안에서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사이클을 돌아요. 자, 보세요. 이게 계속 돌 때마다 이 오른쪽에 값이 바뀌는 거 보세요. 계속 바뀌죠? i하고 썸이 계속 바뀌고 있죠? 예,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가 이제 5가 됐고요.
i가 5인데 썸이 15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i가 6이 되면 더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갔죠. 포문을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출력을 시킨 것입니다. 끝났죠? 끝났으면 이제 빨간색 사각형을 누르세요. 누르고 이거 물론 이제 계속 런을 하면 한 번에 나오지만 이 벌레 모양의 아이콘 누르면 지금 했던 작업을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씩 한 줄씩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프로그램을 한 줄 한 줄 돌려가면서 논리적인 오류를 발견해내고 싶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난 디버거 끝났습니다 하면 화면을 다시, 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은 벌레 모양 아이콘으로 왔어요. 이거를 다시 이게 자바 개발 화면이거든요. 자바 개발 화면으로 와서 이 중단점을 끄는 게 좋아요. 디버그가 끝났으면 중단점을 다시 우클릭해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으면 끝납니다. 짝수의 합계와 홀수의 합계도 계산하기 위해서 변수를 sum1, sum2 만들었고요. 이 반복문 안에서 얘는 이제 전체 합계가 되겠고요. i의 값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제로가 되면 짝수죠. 그러면 이 짝수의 합을 저장할 변수에다가 누적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으면 i%2가 제로 아니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2로 나누면요. 그러니까 홀수면 여기에 합산을 시키고요. 그래서 짝수 합계와 홀수 합계를 계산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전체 합계, 짝수 합계, 홀수 합계. 숫자 값을 좀 바꿔가지고 해도 답이 나오겠습니다. 스캐너 이용해서 키보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안내문 띄워주고요. 정수 입력을 받아요. 받아서 예를 들면 3단이다. 그럼 3이면 포문을 i가 1부터 9까지 가면서 3 곱하기 1은 3,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이런 식으로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2단부터 9단까지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쪽 포문에 2에서 9까지 2단, 그러니까 2단부터, 자, i가 2예요. 그러면 2단이 지키고 j-가 1부터 9까지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i를 썼다는 거죠. 이 당시의 i 값은 2입니다. 지금 현재 i 값은. 그럼 2 곱하기 i가 2로 고정된 상태에서 j가 1부터 9까지 가니까 이게 좀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그럼 i가 이제 3이 되는 거죠. 3이 되면서 3단하고 3, 1은 3부터 3, 9, 27까지가 이만큼 찍힌 겁니다. 그럼 여기 다 돈 다음에 다시 또 i가 올라가서 4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내려와서 4, 1은 4부터 4, 9, 36까지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얘가 다 끝나야 올라간다는 거.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i가 1부터 5까지 가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내는 코드였는데요. 처음 5줄이라서 i가 1부터 5고요. 만약에 100줄을 찍겠다, 10줄만 할까요? 그러면 첫째 줄에 하나, 둘째 줄에 2개, 이렇게 해서 10개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제 그 키보드 입력을, 라인 수를 입력하세요 한다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라인 수 입력 받겠죠. 받은 거를 n이라고 하겠고요. next int. 받았습니다. n이라는 변수에 10 입력하면 10이 들어갔겠죠. 그럼 이 값을 여기다 적어줘야겠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줄 나왔고, 10줄 나왔고,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이중 포문을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일단 만약에 5줄이면은 1부터 5까지 가는 건 아시겠죠. 근데 여기가 좀 포인트였습니다. 예, i까지 간다는 거. 1부터 i까지. 자, 첫 번째 줄에는 1개, 두 번째 줄에 2개, 세 번째 줄에 3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i 적으면 되지요. 여기가 5가 되면 얘도 5가 되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 좀 있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프린트 ln하고 그냥 프린트하고 좀 혼동이 되잖아요. 프린트 ln 하면 무조건 줄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 수만이 5 별표 하나 찍고 줄 바꾸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요. 그 안쪽 포문이 다 돈 후에 줄 바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프린트까지만 하는 거고요. 별표만 쫙 찍은 다음에,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줄 바꿈이 안 돼서 또 안 됩니다. 옆으로만 나옵니다. 옆으로만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한 사이클 끝나고 줄 바꿈을 해야 되는 거죠. 줄 바꿈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쓴 겁니다. 이게 줄 바꿈만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이런 형태가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역삼각형으로 하고 싶으면, 자, 이 코드랑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여기가 1부터 뭐 5라면 5까지 가는 건데, 첫 번째 줄에 5개, 이런 형태래요. 이렇게 하려면 5, 4, 3, 2, 1로 줄어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 어디만 바꾸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리고 1보다 반대가 돼야 돼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그리고 감소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고 이 안에 쪽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면 여기는 위에 포문이 돈 거고 여기 밑에 포문이 돌아간 거죠. 예, 윤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먼저 1900년 예를 들어서 2019년 할까요? 2019년은 지금 평년이거든요. 네, 평년이고 2016년이 윤년이었어요. 네, 윤년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윤년의 공식이 그러니까 4년마다 일단 4의 배수가 돼야 되고요. 4의 배수이고 또 100의 배수는 또 안 돼요. 100의 배수도 4의 배수잖아요. 근데 100의 배수는 일단 평년입니다. 그리고 400의 배수는 또 윤년이에요. 이게 규칙이 좀 서로 이렇게 중첩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작성해 보면 만약에 2016년이면 이게 퍼센트가 나머지잖아요. 4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 4의 배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100의 배수가, 그러니까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는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오어죠. 둘 중에 양쪽에 하나라도 추루가 되면 되는 거죠.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제로면 400의 배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여야 되고 또 100의 배수는 안 되고요. 400의 배수는 되고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조합을 해서 만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2016년 넣었더니 윤년이 되고요. 그럼 이거를 반복시켜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연도를 매번 바꿔줘야 되니까요. 이런 형식으로요. 뭐 1900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다 찍어보겠습니다. 반복문을 돌려가지고요. 그러면 이 안쪽에 이 품문을, 자, 이거 이제 지우겠고요. 포문을 작성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포문을 작성하고 if 문을 if else 문을 포문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네, 이런 형식으로 해요. 네,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평년과 윤년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윤년 2000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은 윤년입니다. 왜냐하면 400의 배수니까요. 윤년입니다. 2020년 윤년입니다. 그래서 폼은 돌려서 이어가 1900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라는 얘기죠. 그럼 이 2억 값이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고 한 사이클 돌면 2억가 하나 증가되고요. 우리가 while문을 이제 연습을 해볼 텐데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한번 while문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을 while로 해보겠고요. 우선 우리 1부터 10까지 그냥 숫자를 쭉 출력하기 위해서 포문을 썼잖아요. 포문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해서 i가 1부터 10까지의 값을 출력하려면 이런 형식으로 했었죠. 이렇게 하면 1부터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출력하고 증가시키세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포문, 이 포문을 while이라는 문장으로 쓰고 싶어서요. while하고 괄호 안에 조건식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식이 true일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i의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이 i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검사합니다. 맞으면 i 값을 출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로만 작성해 놓으면, 자, 지금 포문하고 다른 점은 포문은 괄호 안에 이렇게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그 코드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while은 조건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포문처럼 이런 스타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없게 설계가 돼 있어요. 에러예요. while문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조건식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포문으로 말한다면 이 가운데 있는 조건식만 이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i라는 변수를 여기다 선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별도로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문에서 작성했던 초기식 부분을 while문 위에다가 올린 거죠. 여기가 이제 초기식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식이 true이면 반복 처리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1인데 1은 당연히 1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찍었죠.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돌려보면 오류가 발생하죠.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돌리면 계속 1이에요. 1만 지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값을 증가시켜주는 코드가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는 빨리 여기 빨간색 사각형을 누르지 않으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강제로 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i의 값을 1 올려주는 코드를 작성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했던 포문하고 똑같은 결과가 됐는데요. 자, 포문에서는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한 줄에 다 포함되어 있었죠. while문은 쪼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식은 위에 가 있고 조건식만 가지고 있고 증감식은 안에 포함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라인을 짧게 이렇게 해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플러스가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가 좀 의미가 다르다고 했죠. 앞에 있을 때는 먼저 증가시키고 실행하고, 뒤에 있으면 다른 거 다 끝난 다음에 증가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는 출력이 먼저 실행된 후에 i가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코드랑 같은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방금 작성했던 우리 while문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10에서 1까지 거꾸로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요. 처음에 10이라는 것을 주고요. 자, while문을 돌려서, 자, i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조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출력을 시키고요. 하고 i의 값을 1 감소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에서 여기 0보다 크다가 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하고 이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도 좀 중요하겠습니다. 10에서 1까지 찍어준 거죠. 그럼 여기가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으로 작성했던 모든 코드를 이렇게 while문으로 다 바꿔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while문 코드도 다 포문으로 다 호환이 가능해요. 근데 그러면 어쩔 때 포문을 쓰고 어쩔 때 while문을 써야 되느냐 이거죠. 근데 포문은 횟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 지금 같은 코드는 포문이 더 편하긴 합니다. 포문이 더 사실 포문으로 한다면 저 위에를 이제 주석 처리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게 포문으로 짠 거거든요. 10부터 시작해서 조건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고요. 출력하고 마이너스. 자,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초기식이 여기가 있고 조건식이 이 중간에 있고요. 증감식이 여기 있고요. 포문은 한 줄에 이 세 가지를 다 모아놓은 거고 while문은 분산시켜 놓은 거고요. 예. 근데 여기는 딱 세 줄이면 끝나는데 여긴 좀 라인이 한 줄 더 늘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가 딱 고정됐을 때는 포문이 더 편리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while문을 이런 스타일로도 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도 방금 했던 거를 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i에다 10을 할당한 다음에 while문의 추루, 무한 반복이죠. 일단 추루니까 무한 반복이 되는데요. 출력하고 마이너스 1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i의 값이 제로가 되는 순간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지 않겠죠. 계속 i 값이 계속 한없이 감소하다가 컴퓨터가 멈춰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조건은 잘. 그러면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지금 1까지 갔다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이 반복문을 벗어나게 될 수가 있겠죠. 10까지 합계를 저장한 여기가 이제 결과 값을 이제 계속 누적을 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이거는 계속 카운트가 바뀌어야 됩니다. 카운트 변수 조건을 걸어서 i의 값이 num 10이니까요 1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돌려라. 이 while문은 조건식이 축으로 동안 반복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하기 한 거죠. sum 변수 이 결과에다가 계속 값을 누적시켜서 이건 카운트를 변경시키는 거고요. 카운트가 처음에 1부터 시작해서 증가돼서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리고 이제 크면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while문 안에 이렇게 while문 안에 출력문이 들어가면요, 그 과정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가 1일 때 합계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을 때는요, i의 여기다가 사이클도 i 값도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를 위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합계가 1이고 2면 3이고 계속 누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일 때는 55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마지막에만 한번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빼고요. 최종적인 합계만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do while이라는 코드인데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먼저 do라는 코드로 시작을 하고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while의 조건이 뒤에 붙어 있어요. while문은 조건을 검사해서 아니면 아예 안 들어가는데, 이 do while은 일단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검사를 합니다. 한 번은 최소한 돌아간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이 시킨다는 게 좀 특이하고요. do로 시작해서 while문을 전반적으로 뒤집어 놓은 건데요. while문이 위에 있었고, 위에 있던 while문 밑으로 내렸는데, 그럼 심심하니까 앞에 do를 찍었고요. 그리고 뒤에다 세미콜론 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do while 클래스를 만들고요. while하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실행시켜보면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단순하게 출력을 시켰는데요. i가 1입니다.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나중에 검사하는 거죠. 1이 찍히고 증가시키고 여기가 초기식이 되고요. 여기가 증감식이 되고요. i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계속 반복. 근데 i가 이제 10이 딱 되는 순간에는 더 이상 조건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프로그램 종료. 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럴 수가 있겠죠.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처음부터 이제 여기가 20이다. 그러면 사실 i가 20이면 이 조건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돌아가는 거죠. 근데 20이면은 그래도 한 번은 돌아가요. 왜냐면 일단 들어가고 검사 나중에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은 돌려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do i를 쓰면 좋습니다. 네, 여긴 다시 1로 돌리고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단을 입력 while문으로 단을 입력받고 여기서 스캔 참 여기는 여기 안에 넣기보다는 바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반복문 안에 집어넣으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객체를 만드니까 좀 리소스가 많이 낭비되거든요. 바깥으로 뺐고요. 예, 입력하세요. 정수값 입력 받고요. 구구단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계속할까요? 물어봐요. 계속하려면 Y를 입력하세요. 여기서 입력 받는데 입력받은 게 사용자가 소문자 Y를 넣을 수도 있고 대문자 Y를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다 5어로 처리해도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5어로 해도 되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Y거나 또는 소문자 Y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대문자로 바꿔버리거나 소문자로 바꿔버려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to uppercase 하면 대문자로 한꺼번에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대문자 되고 만약에 소문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to lowerca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소문자 Y로 해버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번 최소한 한 번은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고 싶으면 또 검사해서 진행 여부를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뭐 5단 입력했습니다. 근데 계속하려면 Y 입력하라고 했어요. 근데 대문자 Y 넣을게요. 네, 또 두 번째가 돌아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 소문자 Y나 대문자 Y 말고 나머지를 입력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짠 겁니다. 그래서 do while문은 최소한 한 번은 일단 실행을 하고 계속하려면 조건을 달아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예요. 한 판 끝난 다음에 계속하려면 Y 누르세요. 그러면 또 새로운 판이 시작되듯이 네, 그럴 때 쓰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가 while문을 쓸 때요. 네, while문의 괄호 안에 처음부터 true로 이렇게 조건을 처음부터 true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빠져나가는 조건이 필요하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바로 이런 브레이크라는 식인데요. i가 1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들어가고 출력하고 증가된 다음에 10보다 크면 빠져나가라. 이렇게 내부에 이제 어떤 탈출 조건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true로 해서 무한 반복을 시키고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코딩할 때 이게 이제 코딩할 때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코딩하는 거 있죠. 자, public static void main 하고 string args 하고 이렇게 중괄호를 치면은 엔터를 치면 이클립스가 참 좋아가지고 이렇게 괄호를 닫아주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Y문 씁니다. Y문 쓰는데 자, 중괄호 열고 하면 괄호를 잘 닫아주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게 괄호를 빠뜨리고 할 수가 있어요. 빠뜨리고 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들여쓰기가 지금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게 중괄호를 안 치면은 기본적으로 한 줄까지 밖에 반복 처리가 안 돼요. 여기까지 밖에. 나는 두 줄 필요 없고 한 줄만 하겠다 그러면 안 쳐도 돼요. 중괄호를.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죠. 그럼 왜 에러가 나는지 헷갈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괄호를 막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 프로그램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중괄호를 딱 쳐놓고 작업을 하시면 편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i가 처음에 1이었는데 일단 추르니까 무조건 돌겠죠? 반복이 되겠죠? 출력하고 i 값 출력하고 증가되고 근데 10보다 크면 끝내세요. 이게 탈출 조건입니다. 한 줄로 적어도 되고요. i가 10보다 크게 되면 이 y문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출력을 쉽게 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당연한데 지금 1부터 10까지 출력하고 끝났죠. 이거 디버깅 걸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5번 라인에서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하고 디버그 아이콘 누르고요. 화면을 디버그 화면으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제 멈춰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스텝 인투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스텝 오버는 현재 라인만 딱 실행하는 거예요. 스텝 오버로 합니다. 자, 1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조건 들어갔죠. 추르니까 여기에 값이 바뀌는 걸 잘 보세요. 지금 조건을 검사했는데 아직 10보다 안 크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계속 돕니다. 계속 돌다가 자 이제 i가 이제 10이 됐거든요. i가 이제 10이 됐고 10 찍혔죠. 자, 근데 이제 i가 11이 돼 버렸잖아요. 11이 되면 이 조건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빠져나가서 종료가 찍혔죠. 자, 끝낼 때는 이 사각형, 빨간색 사각형 눌러서 끄고요. 화면을 다시 자바 화면으로 바꾸고 중단점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는요. 근데 지금처럼 반복문이 한 개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반복문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돼 있을 때는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속한 반복문만 기본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쪽 포문이 있고 안쪽 포문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안쪽 포문만 끝내게 됩니다. 여전히 바깥쪽 포문은 계속 돌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이 전체를 다 끝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가끔. 그럴 때는 이렇게 라벨을 찍고, 라벨이라는 건 이름표예요. 콜론 앞에 겹치지 않는 변수명처럼 이름을 하나 주게 되면은 브레이크하고 라벨 이름을 찍으면 그 라벨 있는 지금 exit underbar 4라는 라벨을 만든 거죠. 이 exit underbar 4 라벨은 명령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 전체를 끝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메인 메서드를 만들고요. 일단 반복문을 단순하게 2개짜리 반복문을 만들죠. 하고 자, 우선 이 부분은 브레이크는 좀 이따 쓰고요. 그냥 출력하면 바깥쪽 포문은 1부터 5까지, 안쪽 포문도 1부터 5까지 나오는 단순한 이중 포문입니다. 단순한 이중 포문이에요. 바깥쪽 i가 1일 때 j가 1부터 5까지 돌고, i가 2면 또 j가 1부터 5까지 돌고, 그래서 i가 5일 때 5까지 돌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디버그로 한번 찍어보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도움이 되세요. 5번 라인에서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 보고요.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 번 또 하면은 사라져요. 토글이라는 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거죠. 예, 만들어 놓고 예, 벌레 모양 아이콘 누르게 되면 화면을 바꿀지 그 디버그 전용 화면으로 바꿀지 물어봅니다. 스위치.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변수 목록, 여기는 이제 어떤 함수로 호출하는지 목록이 나오고요. 라인이 멈춰 있어요. 여기서 스텝 오버 F6 단축키 F6 눌러도 돼요. 클릭하면 지금 i가 지금 값이 1이고 j가 1입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 돌려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계속 j 값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i가 1일 때 j가 1부터 5까지 갔고,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에 i가 이제 2가 됩니다. 2가 되면서 j가 다시 1부터 5까지 가고요. 또 이제 i가 3이 되고 j가 1부터 5까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돼서 j가 이제 i가 오고 j가 1부터 5까지 가면 끝났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바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걸 걸어볼게요. j가 3이면 브레이크 하세요. 그러면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이 안쪽 포문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세요.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i가 1일 때 j가 1부터 5까지 갔는데 어떻습니까? 1, 2까지만 나오고 3, 4, 5가 안 나오잖아요. 왜냐면 3이면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돌다가 j가 1, 2까지는 찍혔는데요. 3이 되면 여기를 끝내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네. 자, 그런데 이 전체를 다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레이크를 2번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는 여기만 끝내는 거고요. 또 이 바깥쪽 포문을 끝내는 브레이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가 3이면 얘도 끝내세요. 이렇게 걸어놓으면 얘는 안쪽 포문을 끝내는 브레이크고 얘는 바깥쪽 포문을 끝내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포문도 1부터 5까지 안 가고 3에서 끝났어요. 만약에 2에서 끝내고 싶으면 2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끝내고 싶어요. j가 3이 돼버리면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레이블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뭐 이름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제가 콜론 찍어 볼게요. 이 라벨이라고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변수명처럼 이름을 하나 준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이름을 하나 주고 콜론을 찍어요. 그러면 저 A라는 위치를 이제 컴파일러가 기억하고 있어요. 브레이크 하고요. 한 칸 띄고 방금 만든 A라는 이름을 여기다 써볼게요. 자, 그럼 뭐가 되냐면 A 콜론, 자, 그럼 A 콜론이라는 레이블이 찍혀 있죠. 그럼 A 콜론의 코드 영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레이블이 가리키는 이 전체 포문을 한꺼번에 다 끝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i가 1인데 j가 1, 2, 3이 돼버리니까 이 전체를 싹 끝내버렸죠. 그러니까 포문이 여러 개 있을 때 한꺼번에 끝내는 조건을 만들고 싶으면 이런 스타일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쓰이진 않는 기능이에요. 브레이크랑 또 다른, 약간 좀 다른 문장이 있는데요. 브레이크는 방금 보셨지만 반복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완전히 끝내버리죠. 반복을요. 근데 완전히 끝내지 않고 그 스텝만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많이 하고 369 게임 보면 369 만나면 스킵을 하잖아요. 그러듯이요. 어떤 조건이 되면 그 단계만 건너뛰고 계속은 하는데 살짝 건너뛰는, 이럴 때 continue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i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면 continue 하게 되면 이 5의 배수는 넘어가게 되는 거죠. 생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ontinue.java 클래스요. continue 클래스 만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출력하고 싶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찍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3의 배수를 369처럼 그러니까 물론 369 게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만 빼고 싶어요. 안 찍고 싶어요. 3의 배수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if문을 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3의 배수들이 빠져버렸죠. 자, 그럼 뭐냐면 i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제로면 continue 하면요. continue 만나면 그 밑에 코드는 안 해요. 넘어가요. 네, 넘어가고 그렇다고 또 폼은 완전히 끝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자, 이거 디버깅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디버그 진행이요. 스위치. 예, 여기서 이거 하나씩. 자, i가 1입니다. 여기 변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i가 1이니까 예, 여기가 넘어갔죠? 3의 배수가 아니니까요. 출력. 예, 2도 그대로 출력. 자, 근데 3이 됐습니다. i가. 3이 됐으니까 여기 걸려버렸죠? 근데 컨티뉴 걸려서 밑에 출력이 안 되고 다시 위로 가죠.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컨티뉴를 만나면 그 밑에 있는 코드를 무시합니다. 그렇다고 폼으로 완전히 끝내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스킵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보면 예, 계속 지금 3의 배수가 만나면 진행이 안 되고 위로 그냥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0까지 출력이 다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또 자바로 바꾸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꺼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